아침에 눈을 뜨자 제 휴대폰에는 환불 요구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판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모두 제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섰습니다. 저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오해가 생긴 건가 싶었죠.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낯선 번호의 전화들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차마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들을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계좌로 공동구매 입금이 진행되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언제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제 이름과 계좌가 언급될수록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신우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언니, 공동구매 건으로 문의가 좀 많을 거예요. 제가 잠시 언니 이름 좀 빌렸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이름과 계좌를 빌렸다는 말,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계좌가 깔끔해서 잠깐 쓴 것뿐이에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언니 덕분에 좋은 물건 싸게 팔아서 다들 좋아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깔끔한 계좌를 빌렸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진행한 공동구매 물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환불 요청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는 불이 났고 문자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정작 공동구매를 진행한 신우이는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습니다. 저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전가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제 남편은 신우이에게 연락도 되지 않자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동생이 겁먹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일단 진정시켜줘. 나중에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일이야. 가족끼리 이런 일로 다투면 보기 좋지 않아. 저는 남편의 말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보고 진정시키라니요? 저는 이미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제가 팔지도 않은 물건을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볼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은 제 불안을 이해하기는커녕 한숨을 쉬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그저 신우이의 편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아가, 가족끼리 이름 좀 빌려준 걸로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내가 좀 이해해줘. 동서가 워낙 여리고 착해서 이런 일에 익숙지 않아서 그래.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책임을 떠넘기고 신우이를 감싸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답답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우이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으로 공동구매 안내문까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제가 공동구매의 책임자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배송 지연과 환불 절차에 대한 모든 문의를 저에게 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읽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사람의 신뢰를 이렇게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와서 발 빼면 공동구매 참여자들이 더 난리 날 거다. 당신이 책임지고 수습해야지. 괜히 문제를 더 키우지 마.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공동구매 참여자 몇 명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분노에 차 있었고, 저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항해 소리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저희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신우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공동구매로 받은 입금액 중 일부를 이미 개인 카드값으로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 사실을 듣고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돈으로 환불 금액을 막고 나중에 동생한테 받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돈이라니요? 그건 제 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라 또 제 책임으로 이 문제를 막자는 말이겠죠?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에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커졌잖아. 다 새언니가 미적거려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이 상황에서 신우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훔친 순간 이 일은 도움 문제가 아니라 책임 문제가 됐어.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동생 앞길 망치고 싶냐?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남의 돈을 받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앞길을 말하는 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이건 집안 문제야. 집안 망신이니까 조용히 처리하자.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마. 저는 남편에게도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고 숨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신뢰와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알렸습니다. 제 이름과 계좌가 신우이에 의해 무단 사용되었으며 저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직접 모든 환불과 사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직접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책임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쓰는 말이지.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내 이름과 계좌를 몰래 사용하고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